기후의 두 번째 중단원, 기후와 주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 특성과 주민 생활인데요. 이 부분은 기온과 강수와 바람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특히 기온과 우리들의 의식주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강수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주민 생활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기온과 관련된 우리들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온은 우리 춥고 덥고 결국에는 기후를 대부분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옷을 입는 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는 문제라든지 또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옷에 한번 영향을 제일 먼저 주겠죠. 겨울이면 우리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통하기 쉬운 못이나 삼베르 옷을 입고, 겨울에는 동물의 털이나 가죽 또는 목화 그리고 누비 옷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느질을 해서 누빈다고 하죠. 그러면 공기층이 만들어져서 보온 작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식생활입니다. 자, 식생활은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우니까 빨리 이제 상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아주 고온다습한 거의 열대와 흡사한 환경 속에서 벼를 재배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요, 겨울에는 추위에 잘 견디는 보리나 밀을 심는 거죠. 그래서 같은 농지에 여름에는 벼, 그 다음에 겨울에는 보리나 밀을 심는 걸 우리는 그루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겨울에 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김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장을 담그는 시기도 이 기온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북쪽부터 추워지니까 우리 북쪽 지방부터 김장이 시작되고, 그리고 남쪽 지방은 김장이 아주 늦은 시기에 이루어지겠죠. 거의 한 달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 김장 시기를 보면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치의 맛에 있어서도 지역 따라 다릅니다. 겨울이 비교적 온화한 남부 지방은 김장한 김치가 아주 씌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짜고 맵게 담그는 게 일반적이고요. 겨울이 매우 추운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싱겁게 담그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 북부지방에서는 백김치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담겨지고 흔히 먹는 김치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이게 바로 모시 305입니다. 아주 통풍이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겨울옷 같죠. 겨울옷인데 이렇게 스티치처럼 이렇게 뭐 쫙쫙쫙쫙 가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바느질로하에서 누빈 옷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비 옷이라고 하고요. 보온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겨울철에 주로 입습니다. 그리고 일상과 통하다 계절에 따른 전통 음식들 한번 보세요. 봄이면은 꽃이 피기 때문에 그 꽃을 이용한 화전, 여름에는 몸보신을 위해서 우리 삼계탕을 주로 먹죠. 그리고 가을에는 솔잎을 깔고 그 위에 추수한 쌀을 이용해서 떡을 해 먹는 송편. 그리고 겨울에는 만둣국이나 떡국으로 해서 이렇게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들의 주생활입니다. 가옥에 관련되는 건데요. 전통적인 한옥 같은 경우에 추운 지방에서 발달하는 온돌이 있죠. 자, 온돌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제 지어지는 이 난방 구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아궁이에서 불을 떼죠. 요 아궁이에서 불을 뗀 열이 먼저 이렇게 조리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솥이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붓두막이죠. 자, 그리고요, 이 열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들장 밑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매우 과학적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굴뚝을 통해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이 돌로 이루어져 있고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온돌이 한번 데펴지면
빨리 식지가 않는 거고, 열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불을 떼지 않을 때는 이 돌이나 흙이 또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더운 지방에서 통풍과 또 이 집의 기온을 낮추기 위한 이 대청마루 구조가 있습니다. 이 집의 한 가운데 부분에 이 나무로 된 넓은 이 마루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양들이 이 가옥의 구조,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추운 지방은 아무래도 바람을 막고 보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폐쇄적인 구조로가 되겠고요. 여름이 무덥고 긴 지방들은 통풍이 아주 쉽도록 개방적인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절의 바뀜에 따라서 기온도 변하고, 이러한 기온 변화는 여행이나 지역 축제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탐구 활동 한번 볼게요. 기후와 관련된 전통 가옥인데, 이렇게 이 대청마루가 가운데 있고, 바람이 아주 잘 통하면서 기온을 낮춰주겠죠. 그리고 여기에 문들이 다 있었을 텐데, 문들이 다 지금 위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들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구조죠. 자, 그리고 온돌 구조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 처마와 이 태양각을 한번 보세요. 겨울에는요, 태양의 입사각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려지는 게 없이 충분하게 집 안쪽까지 깊은 곳까지 해가 들어오게 해서 난방에 유리하게 되겠고요. 입사고도가 큰 여름에는요, 이 처마의 지붕 처마에 가려져서 그늘이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시원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료 5번 볼게요. 자료 5번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홑집과 겹집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홑집은 이 방들이 일자 형태로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일자 형태로 다른 방과 겹쳐 있지 않은 형태를 우리 홑집이라고 하고요. 관북형처럼 이 방들이 겹겹이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겹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 남부형은 통풍이 아주 유리한 구조인 일자형을 쓰고 있죠. 그리고 대청마루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 중부형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꺾이거나 또는 디귿자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미음자형의 가옥 구조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관서형,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무슨 마루가 사라졌냐면 대청마루가 사라지고 퇴마루만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로 집을 이렇게 짓고요. 그 다음에 더운 지역이니까 대청마루 같은 마루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난방을 하는 여기 보면 솥이 있는데 솥이 이제 난방으로는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를 할 때 쓰는 열과 난방을 하는 열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주도가 매우 온화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울릉도형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둘러쳐져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우대기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관북형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관북형 겹집 구조에다가 이 정죽간이라고 하는 구조가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 방앗간과 외양간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건데 그만큼 겨울에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춥다는 거죠. 울릉도도 우대기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바깥쪽으로 쌓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우리 요거는 나중에 또 구조에서 한번 뒤에 바람과 강수에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의 일자형 가옥을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역자형 구조의 일반적인 집들을 보여주고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고 여기 쪽마루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부엌이 있고 이렇게 선생님이 한옥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역자형과 니은자형이 합쳐져서 거의 미음자형의 구조를 가지게 됐죠. 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집 안인데요. 집 안에 여기 지금 보면은 여물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양간이 지금 이 집 안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니까 이 소를 바깥에서 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방 안에 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좀 달라요. 부엌이 지금 오픈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벽이 없이 이게 아궁이와 부뚜막이 있고 바로 이 아궁이와 부뚜막의 열이 바로 이제 전달되는 여기가 바로 정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간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추운 지방에서는 이 열을 가장 많이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강수와 주민 생활인데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은 물 공급이나 가옥의 구조, 그다음에 형태, 산업의 발달 등에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어느 계절에 비가 많이 옵니까? 여름철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연강 수량의 이용률을 보게 되면은 좀 낮은 편입니다. 골고루 이용을 1년 내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가옥의 입지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자연제방에 주로 거주하게 되고요. 아니면 아예 집터를 도두어서 올려서 홍수에 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상들이 이제 우리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저수지라든가 보 같은 것들을 지었는데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하천이 있고 이 하천 앞에 이 시멘트로 어떤 구조물이 보이죠. 이 구조물이 바로 보가 되겠습니다. 보가 높이는 높지 않은데 약간 이제 고도 높이가 있고, 그러면 바로 물이 이제 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는 구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흔히 하천 옆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구조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아주 크게 골짜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댐이 되는 거죠. 어, 그 댐도 요즘에는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전기까지 생산하게 되면 다목적 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댐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대비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히 해안가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소금을 생산하는 천일 제형업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사과가 아주 잘 재배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과 재배 조건은 원래는 그 단순히 비가 안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 일조 시수가 길어야 되는 조건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과 재배에 아주 발달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붕의 경사를 아주 급하게 만들죠. 자, 이렇게 급하게 만들고 우리가 완만한 지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고요. 울릉도 같이 아주 많은 눈, 그러니까 막 2m, 3m까지도 쌓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눈이 쌓여서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막을 수 있는 방설벽인 우대기를 설치해서 우대기 안쪽으로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바람과 주민 생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에 바람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이 겨울철에 추운 바람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 산을 두고요. 그다음에 보호는 이 일조 시간을 최대한 갖기 위해서 남향으로 집을 짓는 배산임 수취락이 있겠고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아예 나무를 심어서 방풍림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제주도인데 요 안에 이제 감귤 농장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너무 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어, 이제 숲을 만들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를 심었죠. 여기 바로 방풍림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히려 담에 이렇게 바람 구멍을 내지 않으면 담이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주도 가옥에서 이제 지붕을 끈으로 엮는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황해안 쪽에 겨울에 아주 바람이 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이제 또아리를 튼다고 하는데요. 또아리 집을 짓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벽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비닐이라든가 나무 판을 대는 까대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강수와 바람과 관련된 주민 생활. 자, 지금 첫 번째 보면 이게 터도듬 집인데 요만큼 지금 터를 도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수를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한 구조가 되겠고요. 천일제형업은 강수량이 적은 해안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겠고요. 자, 여기 지금 투막집과 우대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안에 보게 되면 통나무로 집을 짓고요. 위에 나무 재질 뭐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쌀이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외벽이 우대기예요. 이 외벽이 우대기고 그 안쪽에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주도는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붕이 우선 완만하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줄로 연결하는 구조. 그리고 또아리 집이 바로 이 안쪽에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붕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지붕이 다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요걸 우리가 또아리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바깥쪽에 있는 얘가 바로 바람을 막아주는 까닭이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도 가옥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우대기 구조 한 번 더 봅시다. 이런 식으로 안에 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온, 강수, 바람과 관련된 주민 생활을 살펴봤습니다.